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명품백보다 더 멋진 백을 갖게 된 30대 여성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난생 처음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네요. 얼마 전까지 전 결혼 준비 중이었고 지금은 깨진 결혼을 수습 중이에요. 식을 3개월 앞두고 파혼을 했거든요. 파혼 소식을 들은 지인들은 하나같이 괜찮냐고 물어요. 사실 전 정말 이상하리만치 아무렇지도 않은데도요. 그건 어쩌면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갈등해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결혼은 임신 때문에 마지못해 진행했던 결혼이거든요.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 없어서 억지 춘향 노릇을 해왔던 거죠. 그렇다 보니 뱃속의 아이를 원망하는 날도 많았어요. 아이만 생기지 않았더라면 수없이 되뇌었죠. 그러다 정신이 들면 그런 마음을 품는 제 자신이 혐오스럽기까지 했어요. 잘못은 저랑 남친이 저질러 놓고 죄 없는 아이 탓만 하는 셈이니까요. 하루에도 12번씩 스스로를 다잡으며 준비했던 결혼이었어요. 이미 하기로 결정한 이상 남들 하는 만큼 제대로 준비하려고 노력했고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예식장을 잡고 스드메 업체를 정하고 답례품들을 골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올케 언니가 회사 근처로 찾아왔더라고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점심이나 같이 하려고 들렀다 하는데 딱 봐도 거짓말 같았어요. 우리가 그런 사이는 아니거든요. 올케 언니는 저보다 4살 위로 저와는 180도 다른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예요. 수동적이고 소심한 저에 반해 올케 언니는 능동적이고 화통하고 하고 싶은 말을 속에 담아두지 못하는 화끈한 성격이죠. 그래서 미운 털도 많이 박히고 오해도 종종 사지만 대신 뒤끝은 없어요. 가족으로 살아온 지 10년이 됐지만 너무 다른 성격 탓인지 우린 물과 기름처럼 지내고 있죠. 그렇다고 서로 앙숙은 아니고 서로한테 터치 없이 가급적 어울리지 않고 지내는 그런 사이요. 그래도 한때는 언니와 제가 한 편을 먹고 엄청난 일을 해놨던 때도 있었어요. 올케 언니가 시집 오고 2년째 되던 해 아빠 제삿날이었죠. 엄마가 제사를 앞두고 손을 다치셔서 올케 언니랑 제가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당시 대학생이던 저는 학교도 못 가고 음식을 해야 했고 올케 언니는 회사에 월차를 내야 했고요. 우린 아침부터 양손 가득 장을 봐와선 숨 고를 틈도 없이 달려들어 씻고 다듬고 전 부치고 밥도 굶어가며 밤까지 일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 2사람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라이트는 오빠 혼자 받았어요. 엄마한텐 하루 종일 일한 며느리와 딸은 안중에도 없고 일 끝나고 밤늦게 본가러 온 아들만 보였던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도 부모 제사까지 챙긴 기특한 자식으로요. 그뿐인가요? 집안 어른들 다들 오셔서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조상님을 모시는데 아프지 말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조상님들께서 보살펴 주십시오. 아 글쎄 이러지 뭐예요. 올케 언니가 제가 차려놓은 제사상 앞에서 오빠 잘 되라고 비는 게 어딨어요. 기가 막혀서 정말. 생각 같아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그때였어요. 어머님, 이건 좀 아니죠. 이이가 제사상 차렸나요? 음식 만드는데 뭐 한 게 있다고 조상님들께 이이만 잘 되라고 빌어주세요. 아침부터 밥도 굶고 죽어라 일한 건 아가씨랑 저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이럴 거면 처음부터 이이 불러 시키실 일이지 왜 저랑 아가씨한테 시키셨어요. 계속 이러시면 저 다음부터 일 못해요.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영광도 못 누릴 거면 제가 이딴 걸 왜 해요? 올케 언니가 눈 하나 깜빡 않고 저희 엄마한테 조목조목 따지지 뭐예요. 근데 그게 건방져 보인다거나 얄밉다기보단 제 안에 쌓여있던 묵은 채증이 한 방에 쏙 내려가는 것처럼 완전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내서 한마디 거들었죠. 맞아. 공적은 힘들어 참여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게 마땅하지.
노력 없이 남자란 이유로 영광만 챙기는 게 말이 돼?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 기껏 일한 사람들 기운 빠지게. 나도 다음부터 일 안 해. 믿었던 딸내미까지 반기를 들자 엄마는 난처한 표정이 됐죠. 내 딸도 이러고 달려드는데 남의 딸을 무슨 빌미로 혼내겠어요. 언니는 쐐기를 박을 생각으로 엄마 들으라는 듯 오빠한테 한마디 했어요. 여보, 다음 제사 때부턴 당신이 월차 내고 당신이 음식해. 당신 아버지 제사잖아. 참, 명절 때도 마찬가지야. 왜 항상 여자만 일을 해야 돼? 밖에서 돈도 같이 버는데. 안 그래요, 어머니? 결국 그날 엄마는 올케 언니랑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명절과 제사 때는 오빠도 똑같이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게 됐죠. 올케 언니와 제가 이룬 업적이라면 업적이죠. 하지만 딱 여기까지였어요. 그날 이후 더 이상의 협공은 없었죠.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가보니 올케 언니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언니는 절 보자 대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네. 몸도 점점 무거워질 텐데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죠?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요, 아가씨. 아가씨한텐 내가 빚진 것도 있고. 빚이요? 올케는 피식 웃더니 나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기억 안 나요? 10년 전. 그러니까 오빠가 결혼 상대자로 올케 언니를 집에 데려온 날이었어요.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다고는 하지만 이미 임신 5개월에 접어든 상태로 결혼을 앞둔 형식적인 방문에 불과했죠. 우리 엄마는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여자가 몸 간수 잘못해 벌어진 일로 치부하는 분위기였어요. 엄마는 아침 드라마 속 못된 시어머니처럼 올케 언니를 향해 가시돋은 말을 내뱉었죠. 요즘엔 혼수 대신 손주라고 한다지만 그게 내일이 될 줄은 몰랐네. 에휴. 올케 언니는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대면에서부터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오빠는 아무렇지 않은데 올케 언니만 독박 쓰게 된 거죠.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참다 못해 한마디 했죠. 그게 왜 여자 탓이야? 동정녀 마리아도 아니고 막말로 오빠가 전일 건드렸으니까 애가 생긴 거지. 언니 혼자 만들었겠냐고. 탓하라거든 둘 다 탓해야지. 왜 오빤 빼고 언니만 탓해? 평소 좀처럼 제 생각을 드러내는 일이 없던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툭 뱉어버렸죠. 솔직히 올케 언니를 돕겠다는 생각은 정말 1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제 의도와 달리 올케 언니는 그날 제 말에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날 일은 정말 못 잊겠더라고요. 나도 어디 가서 꿀리는 성격은 아닌데 그땐 우리 수민이를 가진 게 꼭 재지인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많이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가씨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언니도 참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가씨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보면 그때 내 심정 알게 될 거예요. 혼전 임신이 흔한 일이 되기는 했지만 어른들한테는 여전히 며느리 밑보이는 지름길이니까. 그래서 말인데 혹시 힘든 일 생기면 말해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번만큼은 내가 아가씨 백 제대로 대줄 테니까. 우리 친정 돈 좀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날 이용하라고. 올케 언니랑 헤어지고 회사로 돌아가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두려웠거든요. 시부모님 만나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의 아내로 살게 된다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엄마가 된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올케 언니 응원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전 남친과 함께 예비시댁을 찾았어요. 집안에 들어서자 냉랭한 기류가 흘렀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립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신 예비 시아버님은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등 돌리고 앉으셔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어대셨죠. 동료 교사들 보기 민망해서 결혼식을 어떻게 치르냐시면서요. 그러다 망신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시며 결국 자리를 뜨셨어요. 전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곤 시간이 빨리 흐르기만을 바랬죠. 예비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나란히 앉아서 절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더군요. 어머님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별 수 있냐시며 딸 자식 관수 잘못해서 이런 결혼하게 됐으니 양심이 있다면 혼수는 성의껏 해오지 않겠냐고 은근히 혼수 압박을 하시더라고요.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어요. 우리 성준이 처복이 이 정도인걸. 근데 니네 부모님도 그렇다. 시댁에 인사 보내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보냈니? 엄마, 빈손으로 온 거 아니야. 아까 들고 온 홍삼 액기스 있잖아. 그거 가영이가 사온 거야. 눈치 없게 남친이 끼어들었어요. 넌 좀 조용히 안 해? 낄 때 안 낄 때도 모르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마. 너도 봤겠지만 성준이 아버진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하신 분이다. 네가 그런 분 얼굴에 먹칠한 건 알겠니? 교감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런 혼사를 치러? 3개월 뒤면 네 배도 더 나올 텐데 드레스로 커버가 되겠니? 그렇다고 식을 안 올릴 수도 없고. 엄마, 그럼 양가 식구들끼리만 모여서 스몰 웨딩으로 하면 어떨까? 자기야, 그거 괜찮겠지? 그러자 어머님이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아휴, 이 덜 떨어진 놈아. 뿌린 건 걷어들여야 할 거 아니야. 네 아빠 정년퇴직 전에 식 올리는 이유가 뭐겠냐? 아휴, 이놈의 새끼 누굴 닮아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암튼 우린 너 때문에 정말 피곤하게 됐어. 네가 지금 고가 넥기스 들고 여기 찾아올 처지가 아니란 말이야. 처녀가 애를 가졌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넌 창피한 것도 모르니?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가 한마디 거들더군요. 엄마, 뭘 바래? 생각이 있으면 배불러서 저러고 인사 왔겠어? 근데 임신 3개월이라더니 엄청 불렀는데? 설마 저 배에 다 살이야? 대박! 만삭대 되면 장난 아니겠다. 오빤 저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어후. 아, 기가 막혀. 아니, 누가 누구 살을 흉봐? 딱 봐도 88은 넘어 보이는 게. 저요, 평소 55 입고요. 지금은 살이 약간 붙어서 66 입지만 정확히 55 반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살이 어쩌고 어째? 살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어요. 결혼 전에 애를 가진 건 분명 잘못이라고 쳐요. 그렇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가혹할 정도의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할 말은 많았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참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털썩 누웠는데 올케 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10년 전 그날 언니도 지금의 나와 같았겠구나 생각하니 미안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어머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에는 엄청난 양의 혼수와 예단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기본 가구들은 물론 가전제품 풀세트에 안마의자와 고가의 홈카페 기구들, 샤넬 가방에 구찌 가방까지 난리도 아니었죠. 사람 앉혀놓고 네가 집안 망신 시켰다는 둥, 시아버지 얼굴에 먹칠했다는 둥, 뿌린 거 수거도 힘들겠다는 둥 떠들어댄 게 다 이 혼수랑 예단 받아내려고 밑밥 간 거였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우는 사람 뺨 때리는 격으로 사람을 괴롭히다니. 결혼이고 뭐고 정말 이대로 다 끝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문득 올케 언니 말이 생각났어요. 힘들면 연락하라는 그 말이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올케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조리 얘기했어요. 그리고 도움을 구했죠. 드디어 일주일 뒤 상견례 날이 됐어요. 전 엄마를 모시고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오빠는 올케 언니랑 따로 오기로 했고요. 우리가 도착하고 20분쯤 지나자 남친과 시부모님이 도착했어요. 시누이도요. 시부모님들은 룸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치 빚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인상을 쓰곤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에 저희 엄마는 걱정이 되는지 움츠러들었고요. 그때였어요. 어머님께서 빽빽히 적힌 종이를 내미시더군요. 순서야 어찌됐든 할 건 해야겠죠? 며느리한테 문자로 이미 보내긴 했지만 몇 가지 추가된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쪽 형편이 어떤지 몰라서 시세에 맞춰 적은 거니까 한번 보세요. 요즘엔 다들 이 정도는 한다더라고요. 집은 지금 성준이 사는 집 계약이 안 끝나서
일단은 거기서 한 1년 살다가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걸로 하죠. 혼수와 예단 목록을 받아든 엄마는 황당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당연하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전 남친한테 물었어요. 자기야, 이거 정말 다 해와야 돼? 아니, 지금 자기 집 평수가 기껏해야 20평 남짓인데 이걸 어떻게 다 들여놔? 그랬더니 대답이 가관이더군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안 들어가면 일단 본가에 갖다 놔도 된대. 내가 쓰던 방도 비어있고 창고도 있으니까. 뭐? 아니, 그럴 거 뭐하러 벌써 사. 내년에 이사하고 사면 되지. 근데 이 명품백은 다 뭐야? 샤넬에 구찌까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한미천 잡으려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자 들으셨는지 어머님이 발끈했어요. 뭐? 한미천을 잡아? 얘 아주 말 이상하게 하네? 누가 한미천을 잡아? 너 말이면 단주라니? 우리 쪽에서 집도 해주는데 그깟 가방 쪼가리 몇 개 사오는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이래? 사오기 싫으면 사오지 마. 우리 집에선 찍소리도 못하다가 친정 식구들 있으니까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니가. 아우 여우 같은 것. 그러자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올케 언니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끼어들었어요. 어머, 사돈어른? 욕심이 강하시네요. 누가 보면 사짜 직업 가진 아들 장가 보낸 줄 알겠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집말인데요. 자간가요, 전세인가요? 순간 어머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그러자 올케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 쏘아댔죠.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그 집 월세던데? 설마 신혼집을 월세방에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혼수랑 예단 바라시는 거면 완전 도둑놈 심보죠. 그렇게 명예를 중요시하는 집안에서 말이에요. 그 말에 아버님은 얼굴을 붉히시며 남친한테 이 말이 다 사실이냐 물으셨어요. 아 몰라. 이거 다 엄마 때문이잖아. 그러게 왜 엄마가 보증금까지 빼선. 아버지 이거 내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집주인한테 말해서 월세로 돌린 거라고. 나도 매달 월세 메꾸느라 죽을 맛이라니까. 엄마 입 있으면 말해봐. 아우 그래요. 월세 맞아요. 그게 뭐가 어때서. 내년에 전세집 구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안 해준대? 빚쟁이처럼 왜 난리들이야. 몸뚱이 함부로 굴려서 결혼 전에 애까지 뵌 주제. 남들 받는 건 다 받고 싶은 모양이지. 예전 같았으면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것들이 어디서 닥달은. 딸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한 주제. 사돈, 그러는 거 아닙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그 순간 올케 언니는 명품백 속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누가 누구 보고 딸 교육 못 시켰다는 거예요? 하도 우리 아가씨를 무시하길래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쪽 집 딸 교육은 참 희한하게 시키더라고요. 올케 언니는 사진 몇 장을 시아버님께 건넸어요. 산부인과를 나서는 어머님과 시누이 사진이었죠. 어머님이 직접 나서서 딸내미 중절 수술도 시키시고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내년엔 정말 전셋집이라도 구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알아보니 사모펀드로 수억 날리셨던데 그거 어디 복구 되겠어요? 지금 사시는 집까지 저장 잡혀 있던데? 교육자 집안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더니 그쪽 집은 자식 교육도 개판, 재정 상태도 개판이네요. 그래서 저희는요, 그 집에 저희 아가씨 안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그 얘기 전하려고 온 겁니다. 참,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식 앞세워 돈 뜯는 짓 그만하세요. 아들은 그 집에만 있습니까? 그리 변변치도 않은 아들 하나 가지고 생색은. 그 집 아들 10트럭 줘도 우리 아가씨랑 절대 안 바꿔요. 그러니까 이 결혼 꿈 깨세요. 어머님 가시죠.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상견례장을 나왔어요. 우리가 나오고 룸 안에서는 식구들끼리 싸움이 났는지 시끌벅적했죠. 시어머님이 사모펀드로 돈 날린 건 아버님도 남친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시누이 중절 수술 일은 더더욱.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딱 그 짝이었죠. 참, 저는 결국 파혼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낳기로 했죠. 올케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살아보니 남편은 없어도 자식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러니 낳으래요. 온 가족이 달려들면 애 하나 못 키우겠냐고요. 그래서 마음 굳게 먹고 애 낳기로 했어요. 지금의 제 결정으로
나중에 아이의 원망을 듣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제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빌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